어제 비트코인은 월봉 및 첫 분기봉을 1분기봉을 사상 최대가로 마감하는 신기록을 세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서 지금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오늘 미국의 제조업 데이터가 발표가 나왔는데 긍정적이었었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지난 3월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듣는 거와는 정반대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경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미국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대폭 상승했으며 미국 증시는 떨어지며 비트코인 하락에도 일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 달러 같은 경우는 105포인트를 쳤었으나 지금 104.98포인트까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7만 달러대를 다시 내주며 68,672달러, 이더리움은 3,435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여줘야 위험자산들이 좀 달릴 수 있을 것인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안타깝다. 그렇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무려 그 가치를 99.7% 잃어버렸으며 지금도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쭈기용 대표는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후달리고 있는 달러,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달러의 무분별한 인쇄, 엊그제도 강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1920년도 때 1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가치가 6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도 때 코비드 당시에 1달러의 가치는 오늘날 80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려 4년 만에 가치가 20% 절하된 미국 달러. 그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이번 주에도 가장 비트코인 투자자들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현물 ETF에 순유입이 많이 들어오느냐, 순유출이 생기느냐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GBTC에서 9억 6천만 달러 수준이 유출이 되었으나 GBTC 외에 다른 현물 ETF에서 이를 방어 18억 8천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외에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는 총 8억 6,500만 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더리움에서는 1억 9천만 달러가 유출, 소라나에서는 6,100만 달러 유입, 포카닷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식, 고래 중에 미스터 100 혹은 미스터 100라고 불리는 고래가 있었다라고 하죠. 비트코인을 한번 살 때마다 비트코인을 100개씩 매수해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었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보안업체인 아캄에서는 해당 지갑을 업비트의 하드웨어 지갑으로 예측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거의 확실시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중동의 갑부지갑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지 간에 해당 고래 지갑이 미국 시간으로 3월 29일에서 31일 사이 비트코인을 무려 900개나 매집을 때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900개를 그냥 사버려. 몇 년 전 저번 불장 때는 비트코인 3위 고래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스터 100가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테더 같은 경우도 준비금 다각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발표를 내보낸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8,888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분석들로 넘어가가지고 마이클 반데포베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용히 다지기를 진행 중에 있다. 반감기 전에 마지막으로다가 신고점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감기 예정일은 4월 20일. 그 전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4,000달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인가.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74,0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최소 300% 이상 떡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에 대한 근거로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주봉, 월봉, 분기종가를 이렇게 높였을 때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 300% 이상 상승했었다. 이런 일이 과거에 4차례 발생했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사상 최고치의 월봉가를 마감한 비트코인. 이어서는 3달봉 혹은 분기봉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강력한 매로나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여기서 추가적인 희망 회로를 팍팍 돌려보자면은 뉴냐 비즈니스 분석가 이야기를 하기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로 월봉을 마감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슈퍼 떡상이 내리 이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등등을 지켜보시면은 월봉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마감을 했을 때 떡상을 했었던 예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뉴냐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2024년도 1분기 비트코인은 69%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1분기, 매해 1분기가 비트코인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을 경우 100%의 확률로 그 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1분기를 하락으로 마무리 짓게 되면은 그 해는 하락으로 쭉 이어졌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좀 흐르고 있긴 하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엄청난 강세장의 시작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분석인데요. 로만 분석가 일단 68,600달러 수준부터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4시간 봉상에서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다. 댄 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7만 달러까지 갔었다가 67,000달러까지 흘렀다가 신고를 경신하면서 지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엑시트 펌프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바이낸스 쪽에 많은 매수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줄다리기 비트코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또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알트코인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벤자민 코인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2019년을 재현하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와 더불어 가지고 이더리움의 급격한 조정이 동시에 일어났었다. 올해도 역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하락 및 지난 사이클 중반 고점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등 과거가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의 하락을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30일 MBRB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봤을 때 계속해서 완만한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이더리움을 보유한 주소 숫자 또한 11만 8천 개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벤자민 코인 분석가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분석이 맞을 것인가? 정답은 비트코인에게 달렸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한편 올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더리움 킬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신탁 펀드상에서 엄청나게 기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프리미엄이 무려 5.8배까지 튀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솔라나 신탁인 G솔 같은 경우는 솔라나를 0.377개 보유하고 있는데 주당 43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는 현물 대비 프리미엄 무려 5.8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유명 유튜버 코인뷰로의 닉 푸크리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들이 미친듯이 솔라나에 몰리고 있다. 왜 그러는 것일까? 한간에서는 이런 루머가 도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한데요.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을 제끼고 솔라나를 밀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관들이 환장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당연히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솔라나 차트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중단기적으로다가 17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지나가다가 본 분석, 크립토 블랙 분석가 같은 경우는 원인치,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원인치 같은 경우도 지금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적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었고 인컴 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해달의 해시 그래프 채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지금 자리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예고가 됐던 바대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톤코인을 활용해가지고 텔레그램 내에서 광고 비용 지불 및 광고 수익 배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톤코인의 활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들 중에 실질적인 활용이 없는 코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톤코인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코인 컴플럭스 CFX가 중국 공산당들과 손을 잡고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위한 초대형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공산당과 함께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팀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네요. 그럼 그렇지. 다음으로는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다가 약간 시들시들했었던 도지코인. 센티멘트 측에서는 주요 고래들이 도지코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포모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은 찍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도지코인 더 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남긴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진정이 좀 되는 대로 도지가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명 분석가인 블런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솔라나 체인에서 밈코인을 통한 거래에 재미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100이라는 코인을 샀다라고 합니다. BAG. 같은 이름의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가지고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국민청원 업데이트 상황입니다. 33,558분께서 서명을 해주심으로써 한 발자국 더 목표치에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5만 명 채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청원 참여하기 독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희망회로 굴린 만큼 비트코인 가지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